요즘 제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있어 상담을 부탁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연구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여 명이 함께 고강도의 프로젝트를 10년 가까이 진행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반 이상이 퇴직하거나 이직했습니다. 인원이 적어지는 만큼 업무가 과부하되어 지난 10년 동안 마치 순수 과학을 탐구하듯 연구만 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어느덧 돌아보니 타 부서와의 소통도 부족한 것 같고 발표 기회도 많이 없는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연구만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업무로드가 상대적으로 적었을 땐 이것저것 시도하며 고과를 잘 받곤 했는데 진급 이후 일이 많아지기도 했고 조직은 진급을 앞둔 사람을 위주로 고과를 주다 보니 고과나 진급에 대한 동기부여도 줄어들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퇴사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퇴사하면 갈 곳이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무엇보다 연구를 하는 업 자체가 재미있고 적성에 맞습니다. 이렇게 고민만 하던 중에 최근 새로운 적성을 찾았습니다. 요새 제 취미가 퇴근 후 이것저것 새로운 일을 하는 건데요. 학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 지인분의 도움으로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게 되었는데 그 일이 제 적성에 딱 맞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마치 연구처럼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걱정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업에 도전하자니 리스크가 무섭고 그렇다고 기존의 직업을 유지하는 것에도 열정이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나마 행운하시네요. 욕심쟁이. 그나마 행운하죠. 그나마 행운하시네요. 아이고. 내 적성을 모르겠다고 고민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네. 두 번째 적성을 또 네. 찾으셨어요. 네. 네. 그 찾으셨는데 지금 고민하는 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거를 놓기가 버리고 아깝다. 네. 그거죠. 네. 리스크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직장 옮길 때 다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직장에서의 메리트를 두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렇죠. 불확실성도 있는 거고. 네. 네. 그건 자연스러운 거이고요. 네. 이거는 정말로 몰랐죠. 우코치님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이건 완전 선택의 문제. 완전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희들 얘기도 듣고 참고하시려고 주셨지만 아마 좀 선택을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모든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 선택은 강점이 더 많은 장점이 더 많아서 결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는 정말로 선택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니까 두 개 놓고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적어서 좋은 점 더 많은 걸로 가시는 것. 네. 그게 사실은 결론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시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2개 내지는 3개의 직업을 거치게 될 텐데 그럼 그게 언제냐 전환의 시점이 이런 건데 그 시점을 판단하는 건 조코치님 얘기대로 네. 내가 이 시점에 전환을 했을 때 장단점을 놓고 보면 네.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연을 읽으면서 약간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뭐 새로운 것을 이렇게 탁 눈길을 끌게 될 경우에는 지금이 너무 힘들 때 그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정말로 지금이 힘들지 않고 지금도 너무 좋은데도 그게 좋아 보일 것이냐. 이건 다른 그림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걱정하는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지금 현재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왜 옆에 사람 들고 있는 떡이 더 맛있어 보이는 보여. 네. 그런 모습일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직무와 상관없이 재능을 뭘 찾았다고? 새로운 적성을 찾았다고? 그 일이 적성 이상의 직업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반드시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나한테 경제적인 어떤 유익을 줄 것이냐, 그다음에 이게 성장 가능한 영역의 일이냐, 그다음에 이 호기심, 내 적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거냐, 지속적이냐,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우리 힘들면은 에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어볼래 이러고 한 달간 제주도 가서 살아보고 해봐도 별 뾰족할 수가 없어요. 돈 떨어지면 다시 직장 구하러 서울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길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런 결정하고 후회한 적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그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법은 결정을 조금 유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적성을 찾으셨다고 했는데 그걸 조금 더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피보팅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했던 거에서 완전히 트랜지션이 아니고요. 내가 했던 거랑 이 새롭게 발견한 거를 뭔가 결합하는 믹스하는 이런 걸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훨씬 더 가치 있어질 거거든요. 새로 찾은 게. 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이 오랫동안 유지되려고 하면 직업적
적성하고 직업적 흥미, 늘 말씀드렸죠. 적성은 흥미가 아니라고. 적성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흥미로운 주제는 잡았는데 내 능력이 이 흥미를 폭발시킬 수 있는 거냐. 요것도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내 직업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는지 장래성이 있는지 그래서 어느 날 시간 가지시고 두 개를 딱 냉정하게 네. 비교하셔서 사연자의 선택을 지지하겠습니다. 네. 내년 내로 나는 이 트랜지션에 대한 네. 계획을 네. 마무리하겠다라는 정도의 목표를 가져가시면 네. 제 생각에 안전하고 옳은 결정을 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